네, 이제 드디어 대기 중의 물로 들어가서 대기 중의 수증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자, 대기 중의 수증기는 이게 뭔 말인가?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 지국에는 외권, 직권, 생물권, 수권,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지금 뭐 놓치고 있는 거예요? 기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로는 물이라는 것은 거의 다 수권에 있죠. 물은 수권에 있는데 그 물 중에서도 대부분은 해수에 있고 그다음에 육지에 있는 물 중에는 제일 많은 게 빙하다. 이것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 수권에 있는 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끼리는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구계 자체는 우주에 대해서 닫힌 계이지만 지구계를 이루고 있는 이 하위권들 사이에 서로는 열린 계를 이루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물질과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열린 계라고 하거든요. 열린 계의 정의. 물질과 에너지가 서로 교환될 수 있는 있음이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그래서 그 수권에 있는 물이 기권으로 가기도 하고 기권에 있는 게 뭐 수권으로 가기도 하는데 지금 이 대기 중의 물이라는 건요. 대기 중의 수증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H2O라는 애가 있잖아요. 이거는 필기를 한번 해보실까요? 이게 네, 옆에 뭐 책에다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작으니까. H2O는 물이죠. 그런데 이건 통상 우리가 물이라고 하긴 하지만 선생님이 만약에 얘를 이렇게 세 가지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써볼게요. H2O라고 쓰고요. 괄호하고 S라고 쓸 수 있고요. H2O라고 쓰고 괄호하고 L을 쓸 수 있고요. H2O라고 쓰고 괄호하고 G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S는 네, 솔리드죠. 그래서 고체 상태의 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얼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 L은요, 리퀴드를 얘기하는 거라서 액체 상태의 물을 말하는 거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물이에요. 흐르는 물. 그 다음에 가스 상태의 물, 그러니까 기체 상태의 물은 네, 뭐라고요? 수증기예요. 그러니까 얼음이라고 얘기하면 고체라는 걸 떠올려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은 수증기라고 얘기하면 수증기는 기체라는 것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기 중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친숙한 물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의 형태, 기체의 형태로 대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수증기는 기체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를 여러분이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배우는 핵심 개념은 근데 포화수증기량이라는 걸 배울 거고요. 기온에 따른 포화수증기량 변화랑 응결 개념을 알 수 있다예요. 자, 애니메이션 한번 볼게요. 아이고, 열 수 없대. 자, 이게 겨울인가 봐요. 겨울이어서 여기에 이렇게 손 이렇게 해갖고 하는 거 해보셨죠? 물방울이 또르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집 안이고 집 안, 저기는 집 밖일 거예요. 집 밖의 기온이 한 영하 5도씨 정도 된다 그러고 집 안의 기온이 한 20도씨 정도 되는 겨울이라고 했을 때 물방울이 맺히죠. 근데 이 물방울이 맺히는 것은 바깥에 맺힐까요? 안에 맺힐까요? 안에 맺히죠. 창문에 맺힌 작은 물방울은 어디서 온 걸까요? 바깥에 있는 공기로부터 들어온 걸까요?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창문에 맺힌 작은 물방울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창문을 옆에서 본 거라고 칠게요. 유리. 그러면 이게
집 안, 이게 집 밖이에요. 여기는 영하 5도씨, 여기는 20도씨. 이렇게 돼 있다 쳐봐요. 그러면 집 안 전체의 기온은 20도씨지만 여기 가까이 갔을 때 있죠. 창문 가까이 가면은 춥죠. 창문 가까이의 온도는 아마 20도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네, 마찬가지로 뭐 여기 집에 좀 더 가까운 곳의 온도는 조금 더 높을 수 있겠죠. 마이너스 4도씨 이렇게. 그러면 어쨌거나 근데 이 유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유리 주변에 있는 공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유리 주변에 있는 공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여기는 여기는 온도가 굉장히 낮아졌죠. 한 15도 이렇게 낮아졌어요. 그러면 원래는 20도씨인 경우에는 온도가 높은 상태여서 수증기 상태로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온도가 낮아지면은 수증기는 액체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요 옆에 이렇게 액체가 맺히는 거예요. 액체가 맺혀서 이게 물방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거죠. 창문에 맺힌 작은 물방울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네, 집 안에 있던 공기 중에 수증기가 상대적으로 차가운 유리창 주변에서 응결되었기 때문이다. 어디서 왔냐? 집안에 있던 공기다. 자, 요거는 필기하셔야겠죠? 그래서 필기. 책에다 그냥 필기하세요. 네, 넘어갈게요. 자, 해보기도 깔끔하게 같이 필기하면서 넘어가 봅시다. 기온에 따라 수증기량은 어떻게 달라질까? 무슨 말이냐면요. 언제는 건조하고 언제는 습하고 이런 거 있죠. 그거가 수증기량이거든요. 그래서 기온에 따라서 수증기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태이긴 해요. 자, 겨울하고요. 그 위에 한번 적어놔 보세요. 여름 중에 겨울은 그러니까 건조, 습함 이거 두 개를 여기에 각각 적합한 거를 넣어 보세요. 언제가 건조하고 언제가 습한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서 적어 보세요. 자, 기온에 따라서 수증기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는데 준비물은 이런 뭐 플라스크에다가 고무막에 뭐 수조, 따뜻한 물, 찬물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헤어드라이어까지 필요한데요.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따뜻한 물을 조금 넣고 고무막에로 입구를 막았어요. 그럼 이제 이거는 닫힌 개가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헤어드라이어로 플라스크를 가열하면서 플라스크 내부의 변화를 관찰해보자 하는 거예요. 따뜻한 물을 넣어놨으니까 여기선 약간 뭔가 우리 눈에 보이는 물방울이 떠 있는 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그 스팀은요, 여러분. 스팀, 증기, 우리말로는 증기라고 하는데 증기는 수증기랑 같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증기죠. 기차가 이렇게 막 갈 때 그 해리포터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네. 얘 갈 때 나오는 하얀 연기처럼 생긴 증기 있잖아요. 이거는 액체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기체였다면 우리 눈에 안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요 안에도 이렇게 따뜻한 물을 여기 안에 넣으면은 이게 약간 뿌옇게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얘를 헤어드라이어로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덮여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플라스크 내부가 어떻게 될까라고 물어본 거죠. 자,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과정 2에 이제 플라스크를 이제는 찬물로 식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플라스크 안이 어떻게 될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기온이 변화할 때 찬물에 넣거나 헤어드라이어기로 어떻게 해주거나 하는 거는 결국 둥근 플라스크 안에 기온을 변화시켜 준 거죠. 그 기온을 변화시켜 줬을 때 수증기량이 어떻게 될까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플라스크를 헤어드라이어로 가열했을 때와 찬물로 식혔을 때 플라스크 내부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며 플라스크 내부의 수증기량은 어떻게 변할까?
자, 가열했을 때 플라스크가 있고 플라스크 내부에 따뜻한 물을 조금 넣고 그 다음에 이거를 드라이기로 가열했어요. 네. 가열하면 여기 원래 들어있던 그 물방울들, 우리 눈에 보이던 물방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기가 따뜻해지니까 이 물방울들은 그 원래는 이제 액체 상태로 있던 물방울들이 기체가 되면서 공기가 더워져서 기체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얘네들이 물방울이 아니고 원래는 이렇게 물방울들이 여러 분자가 붙어가지고 수증기 분자가 붙어서 조금 커지면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가열해 줬어요. 가열해 줬더니 얘네들끼리 붙어 있던 게 떨어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겠죠. 그러면 물 분자가 자기들끼리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눈에는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덩어리가 커야 보이는데 자기들끼리 이렇게 에너지를 받아서 흩어져 버리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액체로 보였던, 액체여서 여기가 약간 안개 낀 것처럼 보였던 거가 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온이 올라가면서 플라스크 내부가 맑아진다. 그럼 반대로 요거를 찬물에 넣었을 경우에 요 플라스크를 찬물에 이렇게 큰 수조 안에다가 넣어서 차가운 물을 이렇게 부었어요. 자, 찬물에 넣었을 때는 여기 안에 원래는 이제 기체로 되어 있었던 기체 상태였던 애가 그러면 거꾸로 액체로 되겠죠. 지네들끼리 막 떨어져 있다 이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붙어버리면은 우리 눈에 조금 보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기온이 내려가면서 플라스크 내부가 안개 낀 것처럼 흐려진다. 책에다가 요거 같이 적으셔야 됩니다. 네, 책에 필기에 있는 거를 찍어가지고 내셔야 되거든요. 64페이지. 그래서 책에 적으시고요. 혹시나 책이 지금 어딘지 못 찾겠다 싶은 사람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필기하고 있는 거를 메모지에 적어가지고 교과서에 노트에다가 붙이든가 둘 중에 아무것도 없으면은 어쨌거나 적으세요. 자, 그렇게 하면 되시고요. 자, 공기가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은 그러면 지금 방금 봤지만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증기를 많이 포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례한다. 대충 비례할 것 같다. 네, 이렇게 갈게요. 그러면 64페이지가 끝났어요. 자, 근데 이제 이 말을 아셔야 돼요. 포화 상태란 말을 아셔야 되는데 포화 상태라는 것은 꽉 찼다는 뜻이에요. 꽉 찼다. 포화되다. 꽉 찼다. 그래서 어떤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로 포함하고 있는 상태를 포화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물방울이 하나만 더 들어오거나 아니면 온도가 조금만 내려가도 바로 물방울이 탁 공기 중에 생겨버리는 그 상태. 넘치는 상태. 그러니까 공기가 자기가 포함할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의 수증기를 가지고 있고 이제 그 다음보다 더 수증기가 들어오면은 그 다음은 액체로 토해내는 상태. 그거를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공기가 최대로 품을 수 있는 그 수증기량은 아까 말했지만 최대로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 자체는 아까 따뜻한 플라스크와 그 다음에 차가운 플라스크처럼 이 공기가 최대로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 자체가 다르죠. 온도에 따라서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공기가 수증기를 얼만큼 몇 도에서는 얼만큼 가질 수 있는지를 수치화해 놓은 것을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화 상태의 공기 1kg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량을 g으로 나타낸 것을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기 1kg, 어떤 공기냐면은 뭐 20도씨인 어떤 공기가 1kg 안에 수증기량을 만약에 그냥 가정이에요. 뭐 10g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의
포화 수증기량은 10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위 떼버리고. 근데 이 10인 이 공기가 만약에 2kg이 있다. 그러면은 1kg 안에 10 들어있으니까 2kg 안에 수증기가 지금 얼마 들어있겠냐? 얘가 포화 수증기량이니까 얘는 얼만큼까지 포함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면은 20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20g까지 포함 가능합니다. 라고 하고 이때에도 역시나 만약에 이런 공기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은 얼마냐 물어보면은 1kg이 기준이니까 10g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거는 근데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포화라는 거 자체가 꽉 차는 거잖아요. 수증기로. 근데 그 수증기로를 가질 수 있는 능력 자체는 공기의 능력 자체는 그의 온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포화 수증기량은 당연히 기온과 관련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공기의 온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포화 수증기 이거 표시 아시죠? 이거는 비례한다는 표시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응결은 거꾸로 가는 거죠. 대기 중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변하는 현상을 응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일교차가 큰 어떤 아침에는요. 오늘처럼 일교차가 큰 경우에 아침에 물방울이 이렇게 맺혀 있잖아요. 차 위에나 아니면은 나뭇 잎사귀 위에나 잔디 위에나 그런 거를 응결이라고 하죠. 자, 근데 응결되는 온도가 뭐냐 하면 이슬점이에요.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할 때의 온도. 내가 수증기량을 얼만큼 갖고 있으면요. 온도를 점점 낮춰가면은 딱 이슬이 맺히는 온도가 있겠죠. 그 이슬이 맺히는 온도를 이슬점이라고 해요. 근데 이 이슬점이라는 건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 공기가 가지고 있는 수증기량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좀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근데 이슬점은 온도라는 것에 주의하시고요. 자,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 책에 나와 있죠. 요거 보시면 이제 대체로 비례하는 그래프지만 완전히 정비례하는 그래프는 아니고요. 0도씨에서 이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은 3.8g이래요. 그러니까 1kg의 공기 속에 3.8g의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해설해서 적어 놓어 볼까요? 선생님이 요거 적어 볼게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30도씨에서 이 공기 1kg에는 27.1g의 수증기까지 포함할 수 있다. 즉 27.1g까지는 이슬이 맺히지 않게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27.1g보다 늘어난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개가 끼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봐봐요. 지금 이 공기 27.1g짜리 공기가 만약에 포화된 상태로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기온이 점점점 떨어져서 어느 날 아침에 기온이 여기 20도씨까지 떨어진 거야. 낮에 30도였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기온이 20도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공기는 포화되어 있었어요. 낮 동안에. 포화되어 있어서 그럼 27.1g 가지고 있었겠죠. 그러면 그 다음날 새벽에는 이 공기가 14.7g밖에 못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이 나와야 되겠어요. 27.1 빼기 14.7g만큼의 수증기가 이슬로 맺히는 거예요. 이게 물방울이 이렇게 나뭇잎에다가 물방울이 이렇게 잔디 위에 맺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거는 이런 뜻이고 여기 두 번째 만약 30도씨에서 포화된 공기가 20도씨까지 기온이 내려간다면 하면 이거만큼 응결 계산해서 적어 놓으세요.
응결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필기하셔야 됩니다. 이게 필기 3번이 될 듯 하네요. 그러니까 책에다 그냥 해놓으시면 돼요. 이건 다 포스트잇 붙일 필요 없고. 자, 스스로 확인하게 가겠습니다. 대기 중의 수증기가 물로 변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응결이라고 하죠.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 최대 수증기량은 기온이 높을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냉장고에서 꺼낸 음료수 캔을 실내에 놓아두면 캔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다. 자, 캔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냉장고에서 꺼내낸 온도는 한 5도씨, 근데 뭐 주변 온도 한 25도씨. 그러면 얘 주변에 그러니까 여기 주변에 캔 주변의 온도는 한 막 17도 이렇게까지 떨어졌어. 그러면은 얘는 가질 수 있지만 수증기를 이 정도 되면은 수증기를 토해내야 된다. 그러면 어디다 토해내냐면 여기 주변에다 토해내겠죠. 그래서 캔 표면에 물방울이 맺힌다. 그러니까 캔에서 밖으로 나온 것은 아니죠. 이거는 이 물방울은 어디서 온 거냐? 공기 중에 있던 물방울이 다시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캔 주변에 차가운 그러니까 캔 주변에서 차가워졌기 때문에 포화 수증기 량이 낮아져 응결되었다 라고 쓰시면 좋겠습니다. 아, 종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선생님이 여기까지만 할게요. 종능 소리 들어갔다. 네, 교과서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